발기력이 증진될 수 있는 거는 운동은 일단 다 좋습니다.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수영도 해봤고 자전거도 타봤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여성분을 꼭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적정한 시간이 있는데 지루인 게 더 힘들다고 돼 있어요. 이 지루라는 거는 사실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 음경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기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질문도 주시는데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너무 뻔한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느꼈을 때 한 90%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와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진정한 즐거움, 흥분 이런 거를 못 느끼거나, 경험이 좀 부족해서, 파트너가 바뀌었을 때 긴장해서, 이런 경우에 발기력이 풀려버리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발기부전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발기부전은 또 얘기가 다르겠죠. 고정적인 내 와이프랑만 나는 관계를 했는데 30대 때, 40대 때 뭐 주기적으로 원만한 성생활을 했는데 한 50대쯤 돼서 꺾이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뭐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기질적인 원인 또는 흔한 어떤 심리적인 외적인 요인은 노화잖아요. 그래서 시민성 발기부전이 있는가 하면은, 원인이 있는 발기부전 중에는 에이징, 노화가 있고, 질환 중에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죠. 비만도가 높아지고 고지혈증 뭐 이런 질병들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갱년기가 도래했을 때도 당연히 원인이 될 거고요. 뭐 그 외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심장병이 있거나 뇌나 척추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발기를 주관하는 또 신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손상이 있을 때도 발기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비뇨의학회에서 나온 연구도 있고 남성과학에서 나온 연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40대에서 한 3분의 1 정도, 30에서 40% 정도 보고되는 문헌들이 제일 많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그다음에 50대 되면 한 60%, 60대 한 70%, 70대 이상에서는 뭐 70에서 80% 정도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발기력 저하,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계시고 40대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20대 발기부전 환자분들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성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발기력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일반 식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발기력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일반 식품 같은 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아르기닌이 많이 함유된 뭐 장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분류된 것들 중에는 아마 KFDA 승인받은 걸로는 비수리 추출물이라는 게 있고요. 옛날에 야관문이라고 알려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들이 또 뭐 두충, 이건 정관장에서 나온 무슨 제품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호로파 종자 추출물, 이런 것들이 클레임이 받은 게, 발기력 향상으로 받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말고 남성 갱년기 또는 남성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허가사항을 받은 어떤 제형들, 성분들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뭐 이것저것 광고 문구들 많이 따라 붙잖아요. 유튜브 광고도 붙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광고 문구는 되게 자극적입니다. 뭐 오빠 한 번 더, 뭐 또 뭐 뜨거운 밤 뭐 이러면서 되게 성기능, 비아그라 같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카피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도 들어가서 클릭하고 봐서 이거 대체 무슨 성분일까? 그러면은 난데없이 소팔메토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팔메토. 전립선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클레임을 받은 거거든요. 식약처에서. 근데 그렇게 허위, 과장, 과대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정용량을 충분히 넣지 않으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식품의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일반식품은 어떤 그런 광고에 대한 규제가 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들을 보면은 뭐 아르기닌, 비수리 추출물, 이런 것들을 기준치 이하로 잔잔하게 쭉 깔아놓고 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일반 식품인데
그러니까 이 어떤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그 어떤 허들을 피해서 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소비자분들 너무 현혹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쓰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어떤 그런 영양제를 다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로 어떤 헛된 희망을 갖고서 이걸 좀 뭐 6개월간 먹으면 뭐 발기력이 좋아지겠지? 그런 거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이게 기준 용량 이상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아연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연도 일일 섭취 권장량이 있고 그런 걸 초과해서 맥시멈으로 넣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 좋죠. 아르기닌은 어떤 성 기능에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동 능력 향상에, 심폐기능 향상에 뭐 이런 거에 도움이 줄 수 있거든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 많이 먹죠. 아미노하고 아르기닌 같은 거요. 근데 그것도 소량을 넣으면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아르기닌이건 아연이건 뭐 비수리 추출물이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알약 하나에 다 넣기도 힘듭니다. 부피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잔잔하게 무슨 거의 간 보듯이 조금씩 믹스해서 만든 제형들은 저는 오히려 몸에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그런 것들을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약품은 뭐가 있을까? 의약품은 발기력에 대해서 나온 의약품들이 있겠고요. 남성 갱년기에 관해서 나온 의약품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들. 국내에 허가된 약들은 보통 5가지 경구 약제가 있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거 비아그라, 오리지널 상품명이 비아그라고요. 실데나필이라고 하죠. 성분명으로는요.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국내 많은 제약사에서 출시가 되어 있고 뭐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비아그라 아직은 1등이죠. 그리고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시알리스, 이것도 역시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나와 있고 효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자이데나, SK제약에서 나오는 엠빅스, 얘네 둘은 오리지널 약제이기 때문에 다른 제네릭 카피약들이 나오지 않아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야일라라고 하는 카피약이 나오곤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형이 있고요.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 엠빅스, 야일라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약들 다 좋거든요. 좋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은 약제고 뭐 어떤 치료보다도 효과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을 쓰자는 게 아니고 비뇨기과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비아그라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자이데나가 좋고 이런 개인의 감수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일반론으로는 비아그라는 효과가 강력하다, 대신에 부작용이 좀 세다. 시알리스는 효과가 좀 잔잔한 대신에 오래 간다. 그리고 부작용이 좀 약한 편이다. 자이데나는 시알리스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엠빅스는 필름 제제로 되어 있으니까 휴대성이나 또는 부작용과 효과가 적정한 선에서 잘 밸런스 되어 있는 약이다. 뭐 이런 대체적인 어떤 특성은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뭐 그래서 발기약제를 쓰시게 될 때는 비아그라 처음에 한 가지 쓰시든지 또는 시알리스를 쓰시든지 2가지를 같이 처방을 받은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좋은 약이란 거는 효과는 보장이 되고 부작용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효과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발기는 잘 증진이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 코막힘, 안면 홍조, 소화불량, 오심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나 없나 본인이 체크를 하셔서 한 가지를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약 용법이 2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발기약제도 매일 먹는 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처럼 once a day, 하루 용법이 있는가 하면은 섹스 전에 드시는 용법이 있겠죠. 그걸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의 어떤 섹스 라이프 패턴, 관계가 뭐 예정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요일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예정치 않게 관계를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 스타일에 맞춰서 매일 먹는 약도 좋고, 물론 효과 부작용 따져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약의 종류를 정해야 되고요. 2번째는 약의 용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요새 이 약제들이 약 가격이 특히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는 여러 제약회사에서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약가 인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비아그라, 시알리스라고 제가 편의상 말씀드리는 거는 상품명이니까
실데나필, 타다라필 제제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근데 편의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약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가품 같은 거 호기심 갖지 마세요. 절대로. 요새 공중화장실 같은데 아직도 그런 거 붙어 있거든요. 가품 뭐인데 비아그라 정품 100% 보장 스티커 붙여 있고 막 이렇잖아요. 병원에 와서 의사랑 상담하고 상담 처방 비용 별로 들지 않거든요. 하고서 약값이라고 해봐야 비아그라 50ml짜리가 한 알에 내외 할 것 같아요. 2,000원, 3,000원 할까요? 8알들이가 한 2, 3만 원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엔 이게 한 알에 10,000원, 15,000원 했거든요. 약값이 비쌌죠.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고, 또 5ml짜리 매일 먹는 시알리스는 한 달 약값이 한 4만 원, 5만 원 그렇습니다. 30알 들어있는 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제대로 처방받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기능에 도움된다고 하는 품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일반 식품인 거죠. 영양제 중에 건강기능식품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는데 발기력 증진에 도움된다는 느낌을 주는 거는 다 거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혹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의약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에는 예전에는 먹는 약하고 주사 제제가 있었거든요. 음경에다가 셀프로 주사를 찌르는 거예요. 혈관 확장을 시키는. 이 치료도 많이 했었습니다. 80년대부터 요즘도 하고 있고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더 발기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혈관 손상이라든지 어떤 그 섬유화가 일어나서 페이로니 병 같은 게 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이라서 주사 치료는 잘 권하지 않고 있어요. 먹는 약을 일단 해보고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발기부전의 마지막 치료, 수술적 치료인데 수술적 치료도 상당히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은 주사 치료를 고민해 보실 수 있겠고, 주사 치료도 효과가 없거나 힘드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심지를 박아주는 치료, 발기부전 시술입니다. 팽창형 굴곡형 부형물을 넣는 비뇨기과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새롭게 나온 약제가 있죠. 바르는 치료제가 영국, 유럽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승인이 됐어요. 이록손이라고 하는 약제가 출시가 됐는데 아직 국내에는 시판 허가를 받지 못해서 미국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 관계약이 한 10초, 20초 전에 귀도 표면에다가 그 물질을 크림 도포를 하면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승인을 받았고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됐으니까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은 저도 사용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후기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나오는 후기들을 보면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없었다는 사람도 1대1인 것 같아요. 5대5.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시판이 되면은 괜찮은 솔루션이 될 수는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된다기보다는 경구 약제에다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루 10분 때문에 그래요. 10분. 생각나는 운동법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 그 중년 남성이기 때문에 제가 권유드리는 운동들 한번 쭉 읊어볼게요. 그리고 제 루틴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분짜리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뭘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차라리 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은 다 좋죠. 약물 치료 없이, 수술 없이, 발기력이 증진되는 거, 무슨 고추 잡았다 늘렸다, 내 노력 없이 이런 것도 저도 사서 써본 적이 있어요. 잘 때 귀두에다가 링으로 된 걸 걸어놓고 조금 스트레칭 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길이를 늘려준다, 음경 크기와 발기력 증진에 좋다고 막 써있길래 사실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산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실제로 별로 효과를 못 봤고요. 노력 없이 발기력이 증진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없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크기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운동은 일단 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1번, 우리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부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이 근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혈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류량을 아래쪽으로 많이 공급시킬 수 있습니다. 아랫도리 쪽뿐만 아니고 뇌로 가는 혈관도 좋아질 거고 눈으로 가는 혈관도 좋아지고 팔, 다리, 말단 부위로 가는 혈관 다 좋아지는 거죠. 유산소 운동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수영도 해봤고 자전거도 타봤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뛰기랑 걷기, 그것도 힘들면 걷기, 걷고 뛰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합니다. 뛰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이 되고 심폐력 뭐 다 향상되고요. 근데 최소한 30분 이상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5분 뛰고 10분 뛰고 그 정도가 아니고 걷고 뛰고 하는 거를 저는 매일 하거든요. 매일 점심시간에 합니다. 뛰는 거는 새벽에 하고요. 제 루틴은 보통 6시에 기상을 해서 집에서 그냥 씻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고수부지를 뜁니다. 한 50분 정도 뜁니다. 그러면 대략 10km는 좀 안 되거든요. 한 7, 8km 뛰고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이때는 트레드밀이건 근력 운동을 합니다. 뭔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저는 운동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출근을 하거든요. 깨끗하게 씻고 뭐 찬물 샤워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찬물 샤워하고 출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점심시간에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환자분 없을 때 좀 일찍 까먹고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그냥 걸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병원 근처에 석촌호수가 있어요. 동호부터 서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한 2km, 3km 될 거예요. 속보로 걷는 거예요. 걷는 게 얼마나 운동이 되겠냐.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그런 저강도 운동을 하루에 30분, 1시간씩 하면은 많은 부분이 좋아집니다. 그걸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작심삼일로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못하고 이러면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루틴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몸이 개운해지고 발기력도 아침 발기도 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운동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근력 운동 생각을 하시겠죠? 근력 운동도 다 도움은 되겠죠.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뭐 혈류량 증가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전반적으로 근육량이 증가를 하면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기력, 성욕 증진에 도움이 되겠죠. 남성 갱년기가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근력 운동이건 다 좋을 것 같고 뭐 하다못해 악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도 남성 호르몬 증가에 도움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스페시픽하게 아랫도리 쪽에 조금 더 좋은 운동을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큰 근육들 있잖아요. 큰 근육 중에 아랫도리 쪽에 있는 거는 뭐 엉덩이 근육 있겠죠. 뭐 글루티우스 머슬 같은 거 키우는 거. 엉덩이 근육 같은 거 키우려면 스쿼트 같은 거 도움될 거고 뭐 헬스장에서는 다리 오므리기 같은 거 하면은 엉덩이 근육 좋아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큰 근육,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근 같은 거 있잖아요. 역시나 스쿼트 같은 거 그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레그 프레스 같은 거 있죠. 다리로 미는 거예요. 헬스장에서는.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비가 왔다, 눈이 왔다, 또는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환자분들이 좀 밀려서 늦게 끝났다. 이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실내에서 진료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찾아서 하는 거죠. 주로 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그 다음에 발끝으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종아리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가자믹은 뭐 솔레우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꽤 큰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 운동을 이제 일단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고무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탄력 밴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사놓으시면은 다리 운동 같은 거 할 때, 팔 운동할 때도 발로 붙잡고서 이렇게 팔을 올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근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플하게 뭐 일어설 시간이나 뭐 그렇게 고무 밴드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강조하는 거는 케겔 운동이겠죠. 케겔 운동은 산부인과에서 당연히 중요한 운동이고 어떤 제약을 가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케겔 엑서사이즈 관련해서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하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너무 집중을 해서 막 제대로 된 근육을 내가 쓰고 있는 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고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대변 볼 때 오므리는 거, 여성분들 뭐 질 쪽 오므리는 거, 남자들 소변 참는 거 뭔가 아래쪽에 힘을 꽉 주게 되잖아요. 그냥 그 느낌이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집중하고 뒤쪽으로만 느낌을 더 줘야 되고 이렇게 민감하게 보실 필요 없이 그거 일반인들
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므리는 거를 한 3에서 5초 잡고 있다가 피는 거 한 3에서 5초. 그러면 뭐 5에서 10초 정도 걸리잖아요. 이거를 한 10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를 10번 정도 하면은 보통 1, 2분 정도 그 소요가 되겠죠. 이거를 하루에 뭐 4번이건 5번이건 10번이건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다든지 일하다가 잠깐 짬 나면 한다든지 그거를 생활 습관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케겔 운동, 적은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하다 보면은 배뇨 문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고요. 괄약근이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요실금 같은 거 예방하는 데 좋아질 수 있고 성기능 관련해서는 남녀 모두 성감 향상, 뭐 성기능 개선, 뭐 사정을 조루 증상이 있는데 참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문헌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겔 운동 추천드리고요. 제 루틴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요즘 심취해 있는 거는 요가입니다. 요가. 이거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요가라는 거는 저도 아직 무슨 배움이나 요새 막 책도 읽고 선생님도 배우고 이러는데요. 정말 심오한 운동인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무슨 근력 운동, 운동을 떠나서 약간 심리적인 요인, 명상, 마음을 다루는 거, 내 의식, 자아,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거 출발을 해서 호흡이란 걸 매우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호흡법, 어떤 신체의 자세, 저는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운동이라고 배웠거든요. 저도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타, 요가, 철학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책 읽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병원 지하에 배우는 곳이 있어서 이거는 퇴근 후에 단체 요가 같은 걸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근력 운동 같은 것도 엄청 됩니다. 호흡을 하면서 무슨 뭐 플랭크 자세, 뭐 다운독 자세, 여러 난이도 높은 자세들 하다 보면은 저는 되게 뻣뻣한 몸이 타고난 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요. 좀 개선이 되는 것 같고 또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케겔 운동에 대한 게 요가의 각종 동작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호흡을 뭐 내쉬고 할 때 뭐 아랫배에 힘을 주고 코어 근육 운동이죠.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조이고 뭐 이 과정이 그냥 그 자체가 케겔 운동의 확장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요가 전도사는 아니지만 제가 체험해보고 요새 제일 괜찮다는 요가 운동이 요가인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필라테스나 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뭐 문헌에 보면은 요가를 수행한 그룹 또는 기체조를 수행한 그룹에서 뭐 12주 이상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성기능, 성욕, 조루 증상 이런 게 다 개선됐다는 연구들이 많은 문헌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하고 필라테스 한 그룹에서는 제가 봤던 게 관계를 할 때 자세 같은 게 체위라고 하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만족도 높은 체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걸 경험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동들 다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 케겔 운동, 그런 운동들 다 좋다고 생각이 되고 뭐 전신 건강도 좋아지고 갱년기에 도움되고 성욕 이런데 전반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꾸준함이 중요할 것 같다. 내가 하루 이틀 뛰어보고 또는 뭐 요가 끊고서 한 2-3번 가보고서 뭐 똑같은데 힘들기만 한데 근육만 땡기는데 나는 어디가 땡겨서 더 못 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서서히 꾸준하게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질문이 만약에 10분이 주어졌을 때 성기능이나 남성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2가지일 것 같아요. 사무실이나 생활하는 공간이 제약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하려면은 맨몸 근력 운동 그리고 케겔 운동 같이 근력 운동이라면은 하체 근육 같은 걸 강화시킬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대퇴사두근하고 둔근하고 같이 좋아질 수가 있을 거고 다리 벌리기나 이런 걸 하는데 밴드 같은 거 고무 밴드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무 밴드 활용법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저항 운동인데 무슨 헬스장에서 역기라든지 그런 게 없지만 비슷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양쪽 무릎 사이에 밴드를 걸어 놓고서 다리를 저항을 준 상태에서 양쪽으로 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골반 저근에도 도움이 되고요. 엉덩이 근육 도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할 시간조차 없다면은 케겔 운동 같은 걸 10분 동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무실이나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10분 동안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요가 할 것 같아요, 요가. 요가를 하려면은 뭐 매트가 있어야 될 수 있고, 바닥에 손을 대야 될 수 있고, 다리 지지가 돼야 되니까 뭔가 신발을 신지 않는 공간에서 팔과 다리, 매트, 고정되는 어떤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상태에서 요가의 어떤 동작들을 뭐 빈야사 동작이라든지 기본적인 수련법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뭐 책을 보고 하셔도 되고 배우신 다음에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10분을 하고 대신에 꾸준히 해야 되겠죠. 10분이라면은 운동량이 뭐 1시간보다는 당연히 적을 거기 때문에 대신에 꾸준함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수술이나 다른 뭐 치료 없이 음경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기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질문도 주시는데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구를 하나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광고에 뭐 혹해서라기보다 이게 의미가 있겠어? 뭐 하고서 뭐 제 직업병상 뭐 어떤 섹스 토이 같은 거 파는 일본풍의 그런 가게들 뭐 가로수길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구경 가곤 하는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그래도 의사니까 이쪽에는 전문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문헌을 찾게 되잖아요. 뭐 특허증 같은 거 하나 갖고서 이거를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특허를 심사하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대규모 연구가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대박이 났겠죠. 그런 것들은 다 효과 없음으로 판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귀두에다 어떤 링가처럼 여기 잡아서 쭉 늘리고 자는 동안에 늘려준다. 깨면은 풀러라 뭐 이런 제품도 있었고요. 슈처럼 달아서 뭐 하는 제품도 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했을 때 문제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물리적으로 무리해서 늘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너무 오랜 기간 압박이 되고 있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손상이 오면 염증이 올 수 있겠죠. 염증이라는 거는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도 있지만 어떤 물리적인 요인,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얼굴 맞았어요. 멍이 들고 붓잖아요. 이것도 염증 반응이에요. 외부에 대항하는 내 몸의 반응이 염증의 어떤 정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억지로 이거를 막 늘리거나 조이거나 했다고 치면은 진자처럼 간단하게 뭐 1분, 2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염증이 생기면. 그럼 그 이후에 뭐 섬유화라고 하는 조직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괴사라는 거는 썩는 거죠. 혈관에 손상이 와서 피가 잘 안 통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혈관에 손상이 돼서 피가 잘 안 통하면은 발기가 안 될 수도 있죠. 해면체에 혈류가 필링되는 게 닫혀버린다면은 기능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죠. 또는 아까 섬유화가 이제 고착화되면은 어떤 결절 같은 게 생기면서 음경 만곡증, 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거나 없을 것 같고 예상되는 딱 생각해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권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샀던 기구는 한 며칠에 뜬 것 같아요. 그게 한 뭐 10년 전쯤 했나요? 개원 초 때쯤 샀던 것 같으니까. 근데 뭐 다 갖다 버렸죠. 피부 자극 같은 게 있고 저는 아팠어요. 효과는 뭐 전혀 못 받고. 뭐 이것도 그 아까 제가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뭐 꾸준히 뭐 6개월, 1년을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롱텀하게 추적 관찰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기력 저하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8할, 9할은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젊은 분들께서 발기 저하를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시민성이 아주 크다고 되어 있고요.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20대, 30대에 건강해 보이는 분이 왔다. 그러면 비뇨기학과 의사는 촉으로 이분 시민성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질적인 원인 중에는 노화가 있을 것이고 20대와 70대는 당연히 발기력이 다를 수 있겠고요.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일단 몸의 쉐입 같은 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날씬한 사람이다. 비만도가 아주 뭐 크신 분이 아니라면 젊은 분인데 되게 어떤 성인병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오셨다면은 신경계통의 질환이나 다른 중차대한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 먼저 여쭤보죠.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다른 문제가 없고 성 경험의 여부, 최근에 여자친구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게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감별점 중에 하나는 나 혼자 할 때는 스스로 위로할 때는 잘 된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내 손으로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야동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취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취향에 맞는 AV를 보면서 위로할 때는 잘 되는데 처음 사귀는 여자친구일 때 또는 오랜만에 여자친구랑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혼자서는 잘 되고 아침에도 발기가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거의 심민성,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약을 먼저 좀 쓰면서 최대한 집중을 해보고 교감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일본 AV 배우 중에 심익현 TV 하는 심익현 씨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어떻게 촬영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그래도 뭐 40대 중반입니다. 근데 항상 자기는 진심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결혼도 한 사람이고 근데 일을 할 때는 항상 파트너의 교감이 1번이다. 본인은 그 고추 크기가 아주 커서 유명해지고 커서 뭐 그 성공한 스타일이 아니고 상대방과의 교감 그런 걸로 흥분을 잘 느끼고 그런 걸 끌어낼 줄 알고 이런 데서 자기는 어떤 성공 포인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준 포인트 팁이 파트너와 관계를 할 때 애무를 충분히 갖고 하고 손을 꼭 잡고 관계할 때가 많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관계를 하면은 자기는 더 잘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고 운동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몇 년째. 그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섹서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 관리는 충분히 하고 상대와의 교감을 중요시하니까 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도 발기력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좀 본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여자친구, 내 집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최대한 교감을 하면서 흥분을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발기력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죠. 본인 건강 관리를 하는 거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비만이 생기지 않게 하고 어떤 성인병, 고지혈증, 뭐 혈압, 당뇨 이렇게 일련으로 쭉 진행되는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걔네들 다 통틀어서 대사성 증후군 또는 성인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이행하는 것들을 막아주어야 발기력도 잘 유지가 됩니다. 발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본인의 건강 상태에 지표가 되기도 해요. 발기력이 떨어진다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들은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면서요. 제일 안 좋은 거 흡연 있죠. 담배 아주 안 좋고요. 수면 부족, 생활 패턴이 되게 불규칙하다, 들쭉날쭉한 생활 패턴,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고치기가 다 쉬운 건 아니지만 알고 노력을 하실수록 발기력 유지, 건강한 발기 성생활을 노년기까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루, 사전지연증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조루와 대별되는 개념이죠. 지루일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정을 못 하는데 발기가 꺾여서 사정에 못 이루는 거는 발기부전에 해당합니다. 발기력이 잘 유지가 되는데 나는 마무리가 안 돼. 막 그 파트너와 30분, 40분을 관계를 했는데 뭔가 마무리가 있어야 좀 쉬기도 하고 사정에서 오는 쾌감도 있고 상대방과의 교감과 희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분들 뭐 2차 관계가 또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이게 계속 피스톤 운동을 하는데 죽지는 않고 안 되면 그거는 서로 다 힘들거든요. 여성분들이 이걸 꼭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적정한 시간이 있는데 지루인 게 더 힘들다고 돼 있어요. 이 지루라는 거는 사실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병원에 오셔도 상담을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답이 없다. 뭐 외에는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상대방한테 올인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 극치감을 느낄 수 있게 말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교감을 해야 된다고요. 시미케님이 얘기했던 손을 잡고 눈을 보고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도 안 되면은 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뭐 기구를 쓰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야동을 틀어놓고 해도 되고 뭐 변태가 아니고 두 분, 여성분과 남자분이 합의만 본다면은 두 분의 뭐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막 너무 힘은 드는데 20분, 30분 동안 하다가
지치고 치감이라는 걸 못 느끼고 빠이빠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답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런 방법, 어떻게 보면은 좀 의사로서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크고요. 내가 좋아하는 야동, 이 포인트에서는 잘 되는데 내 파트너와는 못 이룬다는 거는 내 경험,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결부가 돼 있는 거거든요. 자위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내가 좋아하는 취향 자체가 표준에서 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든 뭐 취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 맨투맨 플레이에서 나오기 힘든 장면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야동에서 희열을 느끼셨던 분들은 일반 대인 플레이에서 느낌을 좀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다 노력으로 풀어야 돼요. 야동을 좀 줄이고 야동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거나 익스트림한 것보다는 그냥 좀 온순한 그리고 자위 횟수를 확 줄이고 1, 2주에 한 번씩 좀 더 몰입해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허가된 약이 없습니다. 예전에 약이 있었는데 그게 자율신경계통에 너무 부작용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사장된 약이고요. 발기력 같은 것과 동반해서 문제가 좀 있다면은 뭐 시알리스 같은 5ml짜리 약을 쭉 쓰시면서 좀 보는 거 정도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발기부전 목적으로 치료받은 승인을 받은 약이긴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주치의 선생님, 비뇨의학과에서 상담 후에 말씀을 듣고 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또 맞춰주는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은 너무 잘 될 수도 있어요. 나랑 포인트가 맞는. 그 상담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 많아요. 성적인 취향이 뭐 SM을 좋아한다, 세디즘 같은 걸 좋아한다. 그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패티시 같은 걸 좋아한다. 약간 그건 약간 병이긴 아니고 소화성애가 있다. 근데 나는 소화랑 성관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게 되게 안 오거든요. 그러면 뭐 구강성교를 좋아한다, 뭐 구강성교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파트너를 같이 해서 난 이런 게 좋다, 넌 뭐가 좋니, 나도 이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뭐 아니면은 난 이런 걸 좋은데 너 뭐 야동 같은 거 보니, 이런 걸 터놓고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쉬쉬하다 보면은 괜히 서로 오해만 쌓게 되고, 또 뭐 특히 기혼자 분들한테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미혼이신 상태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런 경험을, 성관계를 많이 안 하고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돼서 같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부부가. 그게 낫죠, 차라리. 요즘 세대에는요.